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제품 리뷰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샤오자 오두 제품의 페라리 F40입니다. 이미 레고사에서도 페라리 F40은 스피드 챔피언으로 발매가 되고요. 만번대 차량으로도 발매가 되었잖아요. 이 제품들과 함께 놔두면 좋은 제품을 찾다가 테쿠닝님의 리뷰를 보고 제가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조립 영상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조립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립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스는 1987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페라리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엔조 페라리의 마지막 걸작품이에요. 1:8 스케일로 나왔고요. 박스의 옆면은 차량의 기믹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쪽은 도어와 후드 그리고 트렁크와 라이트 기믹도 나타내주고 있죠. 박스를 개봉하면 소박스 2개가 나오는데요. 차량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투는 11번까지 있고요. 큰 봉투 안에는 5개의 봉투가 있으니까 총 55개의 봉투가 들어있어요. 휠의 디테일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공 후에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는 평평비가 낮아서 얇은 느낌이 들고요. 설명서는 수정된 인수도 넣어주었어요. 그 외에 실차 사진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봉투는 리오 쪽의 동력 계통인 어셈블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각 프레임의 기어들을 사용해서 조립을 하고요. 차동 기어를 넣어서 다른 기어들과 연동을 시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는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커다란 하부 프레임을 결착해주고 계속 브릭들을 장착해줍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작은 브릭들을 사용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게 중국 브릭의 특징 같아요. 이 부분은 서스펜션을 장착하기 위한 브릭인데요. X를 넣을 때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H형의 빔에 얇은 리피트 암을 장착하고 CV 조인트도 함께 장착해주면 돼요. 양쪽으로 서스펜션 모델을 결착을 해주면 되는데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부싱을 넣어줘야 돼서 이런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위쪽에 빔을 고정하면 서스펜션은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봉투는 리어 쪽 모듈을 만들어주는데요. 휠 허브 모듈을 만들어주고 프레임에 장착을 하면 돼요. 그리고 범퍼 프레임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장착을 시켜주고 상단에 에어 인테이크도 멋지게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날개 브릭을 사용해서 리어 디퓨저도 장착을 시키고요. 크롬 처리된 브릭들을 이렇게 붙여주면 멋진 트리플 머플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범퍼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브릭들을 겹겹이 쌓아서 표현을 해주었어요. 자, 세 번째 봉투는 엔진을 만들고 하부 프레임을 연장해 주는데요. 엔진은 V형의 8기통 엔진이고요. 엔진 블록 위에 이렇게 투명 브릭을 붙여주고 난 뒤에 또 빨간색 브릭으로 덮어주는데 실제 엔진의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레고에서는 피스톤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 완성된 엔진 모듈은 차량에 부착을 해주고요. 바퀴와 동력이 전달되는 유니버셜 조인트와 피스톤 기어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부 프레임을 계속 강화를 시켜주면 3번 봉투는 끝이 나요. 네 번째 봉투는 기어 변속 커넥터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힘들었어요. 중국 제품은 니퍼는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은 기어 모듈을 따로 만들어서 장착하지 않아요. 기어 시프트와 링크를 연결해서 장착을 해주고 나서 양쪽으로 프레임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자, 이제 기어 부품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좌우에 프레임을 설치해주고 유니버셜 조인트 기어의 엑셀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기어들을 계속 장착시켜서 기어 모듈을 완성하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봉투는 프론트 서스펜션과 사이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서스펜션 모듈은요, 프레임에 장착을 시키고 조향을 위해서 양쪽 허브에 링크를 달고 렉 기어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피니언 기어를 안쪽에 넣어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다행히 니퍼가 있어서 저는 쉽게 장착을 했어요. 파란색 기어는 프로펠러 샤프트 축과 연결되는 기어입니다. 핸들 조향은 뒤에서 하는데 프로펠러 샤프트가 상당히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이드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데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하다 보면 금방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완성된 모듈은 프레임에 결착을 시켜주는데 반대쪽은 이렇게 페달을 표현한 부분도 있고요. 중국 브릭의 핀의 퀄리티는 아직 레고를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브릭이 많을수록 이렇게 결착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 여섯 번째 봉투와 일곱 번째 봉투는 시트와 대시보드 그리고 루프와 로커 패널을 만듭니다. 우선 바퀴 조향과 핸들이 연동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핸들을 장착시켜 주고요. 혼에 붙일 스티커는 판매자분이 따로 주신 스티커로 저는 붙였어요. 기존 스티커보다는 예쁘죠. 자, 운전석 대시보드의 계기판은 아무런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대시보드는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주유 표시나 오일 표시 등의 정보는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빨간색
흰색 시트도 양쪽으로 장착을 하면 됩니다. 로커 패널은 사이드 스커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핀들을 끼우고 그 위에 다시 빔을 결착하는데요. 빔에 하프핀을 꼽아서 시스템 브릭으로 로커 패널을 붙여주면 사이드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도어 뒤쪽으로 패널을 양쪽으로 장착시켜주고 나서 루프를 장착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8번째 봉투와 9번째 봉투는 리어 트렁크 모듈과 도어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트렁크 모듈은 우선 검정색 브릭으로 안쪽 패널을 만들어주고 나서요. 외부 패널을 위치에 맞게 모듈에 장착을 해줘요. 자, 이 부분은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씩 분리를 해서요. 브릭들을 붙여줘야 돼요. 정말 이런 부분이 사용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휠 하우스를 프레임에 장착을 하는데요. 휠 하우스 모듈을 고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츠들을 더 장착을 해줘요. 리어 윙도 핀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방향 지시등은 이 상태로는 힘을 받지 못해서 장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향 지시등과 결착되는 커넥터를 이렇게 떼어서 바닥에 대고 힘을 줘서 장착하고 다시 차체에 결착하면 됩니다. 완성된 모듈은 차량에 장착을 하고요. 아직 고정력이 약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멋있죠. 루프 라인을 표현한 브릭과 A필러 브릭도 깔끔하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저는 도어를 만들 때 가장 재밌었는데요. 외부 패널을 만들고 안쪽에 프레임을 결착하고 나서 도어의 상단 모듈을 다시 결합을 시킵니다. 윈도우 프레임을 표현해주는 브릭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도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기믹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완성된 도어는 양쪽으로 결합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개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핀 커넥터 브릭을 도어의 프레임에 결합하는데요. 이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2번이나 해야 되는데 운 좋으면 한쪽은 금방 장착하긴 했어요. 자, 10번째와 11번째 봉투는 프론트 범퍼와 후드를 만들어 줍니다. 우선 범퍼의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요. 양쪽에 패널 모듈을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스플리터를 장착해 주고요. 본넷의 앞부분에 고정을 시켜줘요. 큰 후드 패널을 장착하려면 라이트를 우선 떼는 게 편해요. 이제 안쪽으로 팝업 라이트 기믹을 위한 파츠를 결착하고요. 팝업 라이트를 후드에 장착을 합니다. 몇 개의 파츠들을 추가로 후드에 장착을 해주면 후드도 완성이 돼요. 범퍼 쪽을 표현한 이 부분이요. 소프트 엑셀과 핀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태꾸닝님은 이럴 때 레고 정품 핀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억지로 끼워 버렸는데 지금도 불안하긴 합니다. 후드를 차량에 장착을 해주고요. 몇 개의 브릭들로 고정을 하고 나서 휠 타이어를 장착해주면 차량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차량의 디자인은 아주 잘 나왔어요. 각각의 어셈블리도 잘 이어졌고요. 브릭의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차량을 레고와 함께 패밀리로 전시를 해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된 차량을 보면요. 그동안의 조립에 불편했던 부분이 많이 보상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제품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차량의 오픈 기믹은 도어와 트렁크 그리고 후드 기믹이 있습니다. 도어는요. 레귤러 도어 타입인데요. 일반적인 도어 방식이에요. 도어의 개폐를 위해서 홀에 브릭을 끼워야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레고사는 엑셀 커넥터를 사용하거나 기역자 빔을 사용해서 개폐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 조립하는데 불편했어요. 하지만 도어의 프레임을 만들고 소프트 엑셀로 마무리를 한 부분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차량은 도어의 디자인에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디자인도 매끈하게 되어 있고요. 실차량의 낙하덕들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쉽게 열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도어 패널은 수동식 개폐 장치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도 표현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트렁크는 전체가 오픈이 된 방식인데요. 클램쉘 테일 게이트라고 하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한 용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트렁크를 고정할 수 있는 스프링이 없어서 이렇게 차에 분리되어 있고요. 엑셀을 겹쳐서 수동으로 지지를 해주면 돼요. 후드는 운전석에서 개폐를 하는데 안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실차량에서는 스페이스 타이어를 넣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레고사의 만번대 차량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몇 개의 브릭으로 트렁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기믹은 팝업 타입의 라이트 기믹인데요. 이 파츠를 밀고 당기면 팝업 라이트 기믹이 나타냅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조립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조립했을 때는 어떤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핀을 고정을 해주면 혼자 돌지 않을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휀더가 오픈이 되어서 엔진 쪽과 대시보드를 누르고 앞뒤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뒤 모두 리바운드는 좋습니다. 엔진은 실차량의 모습들을 잘 표현을 해주었고요. 에어 인테이크도 브릭들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엔진 쪽의 매니폴드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에어 필터도 특이하게 엔진과 에어 인테이크 사이에 있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죠. 구동계는 5단 변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조립하는 과정에서 제가 촬영을 못해서요. 태꾸닝님의 영상을 첨부를 했습니다.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확실히 이 제품의 디자인은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겠죠.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77,000원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F40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제품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제품을 만들 때요, 니퍼와 정품피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1대8 제품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하십시오.